하나성형외과 우홍석 원장입니다. 눈밑 주름, 처짐, 잔주름, 다크서클 교정과 중안면부 거상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눈밑 노화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. 저희가 눈밑을 설명할 때는 단순히 눈밑 부분만 설명을 하면 안 되고, 요렇게 밑으로 요렇게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변형을 눈밑과 같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. 이유는 이렇게 떨어진 부위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눈밑 자체의 요 아래를 좀 더 개선하는 겁니다. 요게 기본 개념입니다. 눈밑도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위가 노화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변화된 모든 부위를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렇게 요 부위가 노화가 됐을 때 튀어나온 부위는 제거를 하고, 하나성형외과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여기를 다 수술하는 박리를 하는 중안면부 거상술은 술기와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서 회복 기간이 없는 하나성형외과 시술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게 됩니다. 요 부위는 수술을 통해서 멍이 든 거고, 요 부위는 회복 기간이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술 후의 결과입니다. 리프팅은 녹는 실과 고주파,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. 튀어나온 지방이 별로 없는 경우에 시술로만 개선시킨 후의 모습이고 다음날 모습입니다. 이 최대의 장점은 붓기멍을 최소로 하여 회복기간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요 부위가 눈밑 튀어나온 지방인데, 이 노화는 이 깊은 지방이 튀어나와서 요 B 부위를 만들게 되고, 전체적인 살이 처져서 요 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. 요 B 부위를 제거하기 위한 절개 부위이고, 제거한 지방의 모습입니다. 노화와 상관없이 젊은 분들이 이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요것만 제거를 한 후의 모습입니다. 요게 튀어나와 있으면 기존의 이 피부가 검은 게 더 까맣게 보이게 되고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부위만 제거한 후에 다음날 모습입니다. 멍은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게 다음날 모습이고,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이것만 타겟팅을 해서 제거한 모습입니다. 다음날 모습입니다. 지방이 튀어나오고 여기가 많이 꺼져 있는 이런 경우에 요 지방만 제거한 경우 요 꺼진 부위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. 이 꺼진 부위는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지방 이식을 통해 많이 개선을 시켰지만, 현재는 이걸 대처할 수 있는 발전된 필러를 이용해서 꺼진 부위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습니다. 이 부위에 잘못된 시술을 한 경우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보기 싫게 되는 경우에는 녹일 수 있으면 녹이고 흡입할 수 있으면 흡입하게 됩니다. 하지만 그런 시술이 안 되는 경우에, 단단하게 이렇게 흉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고랑 따라서 절개를 해서 요걸 제거한 후의 모습입니다.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와 꺼진 부위가 있을 때 동시에 개선시킨 후의 모습입니다. 튀어나온 부위와 꺼진 부위가 같이 있을 때 그쪽을 박리를 해서 튀어나온 부위를 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지방 재배치 그림입니다. 하지만 원래 얘가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밀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요 눈알이 움직임이 있어서 두 개로 보이거나
노화가 진행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지방 재배치를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꺼졌다고 해서 많이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하나성형외과에서는 가능하면 요 지방을 원위치로 젊었을 때의 원위치로 밀어놓고 깔아주고 많이 모자른 경우에는 발전된 시술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중안면부를 같이 위로 발전된 방법으로 거상시키는 거의 장점은 요 아래쪽을, 눈 밑에 아래쪽을 노화를 같이 개선시키는 효과와 눈 밑으로 요 아래쪽에 이게 꺼짐은 주로 중안면부가 처짐으로써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눈 밑도 같이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중안면부를 리프팅 하는데 예전에 전통적인 수술적인 방법은 한국 사람한테는 회복 기간이 긴 단점이 있습니다. 예전에 그 방법밖에 없을 때는 그런 방법을 시술해 왔지만 현재는 발전된 장비와 시술을 통해서 회복 기간 없이 중안면부를 거상하고 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이 처진 살이 볼록하게 있는 예외적인 분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발전된 내부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 흡입을 통해서 개선시킵니다. 단순히 중안면부 리프팅을 하더라도 이 튀어나온 살은 덜 올라가고 덜 개선되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더 공적적으로 발전된 내부 레이저를 이용해서 개선시키는 예외적인 모습입니다. 눈밑 노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외부 절개를 이용해서 살을 좀 더 리프팅하게 됩니다. 외부 절개를 이용하면 잔주름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 눈밑 주름도 표정 주름이고 진피에 콜라겐 성분이 빠짐으로써 생기는 노화에 의한 주름으로 단순히 잘라서 올린다고 해서 다 개선되진 않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노화가 진행된 경우에 편편하게 만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잔주름이 환자분들 눈에는 좀 더 보이는 경향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. 이걸 알고 단순히 수술로 잔주름까지 쫙 펴진다라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. 전후 사진 모습들입니다. 그러면 이런 눈 밑에 잔주름은 당연히 표정 주름이고 그렇지만 이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주는 보톡스를 효과적으로 쓸 수 없는 부위입니다. 보톡스를 써서 눈밑을 피게 되면 주름이 펴지는 효과보다는 다른 부작용이 더 있습니다. 이런 보톡스를 쓸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있는 겁니다. 눈밑은 아닙니다. 그래서 또 파인 잔주름 같은 경우에 잔주름 필러도 눈밑은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. 이유는 피부가 얇아서 아직까지 이 얇은 피부에 울퉁불퉁함이 없이 파인 잔주름을 개선시키는 필러는 개발이 돼 있긴 하지만 지속기간이 매우 짧고 가성비가 매우 나쁩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효과적인 건 없습니다. 이렇게 눈 밑의 잔주름은 소위 말해서 재생 시술을 통해서 개선시키는데 이렇게 장비들도 있고 주사도 있습니다. 장비 중에는 열이 나는 게 있고 열이 안 나는 게 있는데 피부 상태에 따라서 각 개인에 따라 다른 문제가 안 발생되는 재생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이렇게 수술을 한 후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에도 피부 자체의 노화에 의해서 이렇게 잔주름이 생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사람한테 맞는 재생 시술을 통해서 개선시키고 좀 더 개선시킨 후의 모습입니다. 이 다크서클은 노화에 의해서 울퉁불퉁하면 더 보이긴 하지만 피부 자체에 점세포가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지만 한국 사람의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 깊은 부위의 점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이런 색소 레이저를 정확하게 하고 색소 치료를 정확하게 해서 연하게 하는 겁니다.
이상 하나성형외과 우홍서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